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차에서는 이제 저번에 이어서 용어들 추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강의 그리고 다음 강의까지 해서 용어들에 대한 정리들을 조금 많이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AI 기본 용어들 말씀드릴 거고요. 로스 펑션 그리고 옵티마이저 저번에 말했던 활성화 함수까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 AI 모델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 층에는 뉴런, 즉 이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런에 연결되는 그 연결 강도를 저희가 가중치라고 말하는데요. 가중치, 영어로는 weight라고 말하긴 합니다. 이 가중치는 입력 신호의 중요도를 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신경망의 학습 과정에서 이 가중치는 저희가 조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입력되는 값에 곱해져서 뉴런의 출력 값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풋 입력 데이터 그 값의 가중치가 곱해져서 출력 값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가중치가 크다는 말은 해당하는 입력 값의 인풋 데이터 그거 자체가 중요도 자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중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 AI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AI 모델을 만들 때 집값을 결정하는 그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치, 평수, 월세, 층수, 그리고 창문수까지 총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주관적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 창문의 개수가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가중치는 입력 신호의 중요도를 말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집값을 결정하는 모델에서 중요한 입력 신호는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지도록 그리고 그 반대로 창문의 개수 훨씬 덜 중요한 부분에는 더 낮은 가중치를 가지도록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중치는 입력 신호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파라미터 값, 즉 조절 가능한 입력 신호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중요도를 판단하는 값이면서 정보 전달을 할 때 한 뉴런의 출력 값을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할 때 곱해지는 값을 가중치, weight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중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뉴런과 뉴런 사이에 가중치들이 있죠. 이 가중치와 함께 더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편향, 바이어스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어스가 무엇이냐? 이제 편향은 뉴런, 입력, 즉 가중치가 곱해진 그 입력의 상수값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즉 0일 경우에도 뉴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력의 상수값을 더한 역할로 여러분들이 뭐 1차 함수 ax 플러스 b에서 x가 입력 데이터일 때 a가 가중치이고 b가 편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중치만으로 세밀한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편향을 줌으로써 조정을 할 수 있어서 활성화 조건에 맞게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의 예를 붙여보겠습니다. A와 B가 두 명이 집을 구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을 구매할 때 중요도에는 가중치, 즉 가중치에는 위치, 월세, 평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그 가중치에 대한 중요도가 A와 B 두 명이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A 그리고 B 두 명의 가중치는 같지만 집에 대해서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A는 조용한 동네를 선호할 수도 있고요.
B는 활기찬 도시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집에 대한 추가적인 성향 점수, 이 부분을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향에 대한 점수로 편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예시를 조금만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0.4, 0.4, 0.3, 0.4, 0.8 이렇게 뉴런의 입력 값들이 있습니다. 그 입력 값들에 저희가 2.5, 마이너스 2.5, 1.5, 0.1 이 부분이 바로 가중치인데요. 그것을 각각 곱하게 되면은 오른쪽 가운데 모이는 부분을 보시면 마이너스 0.75, 플러스 0.6, 플러스 0.08이 되겠죠. 그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값은 마이너스 0.07이 됩니다. 이게 바로 출력값이 되는데요. 지금 가중치만 진행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0.07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편향, 저희가 여기에 편향 4.0을 더하면 3.93으로 완전히 다른 값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출력값을 바탕으로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활성화 함수로 이 뉴런을 활성화할 건지 아니면 활성화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편향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향의 역할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망, 저희가 신경망의 구조는 첫 번째 입력층, 그리고 두 번째 은닉층, 세 번째 출력층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연결들은 이 가중치 그리고 편향을 통해서 뉴런에서 뉴런으로 정보를 이동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값들 바탕으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인 뉴런의 최종 출력을 결정하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활성화를 시킬지 비활성화를 할지를 결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구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가중치는 입력 신호의 중요도를 조정하는 파라미터로 각 입력에 곱해지는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 편향은 뉴런의 활성화 조건을 결정하는 똑같은 매개 변수이고 그리고 플러스되는 값으로 ax 플러스 b에서 b를 의미한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와 편향을 통해서 출력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뉴런 활성화 조건을 결정해 주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로스 그리고 옵티마이저인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코드를 보시면 옵티마이저 아담을 사용했고 로스에서는 카테고리컬 이제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단어들 저희가 그 코드에 대해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로스랑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식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넣어두긴 했는데요. 이제 수식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양한 로스나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활성화 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로스에도 총 4가지, 옵티마이저도 한 6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각각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알고 가겠다라는 것도 정말 좋지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이번 자율주행 대회나 이번 공모전에서 내가 만들 AI 모델에는 어떤 것이 적합하겠구나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스, 즉 손실인데요. 이 로스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I 모델,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모델에서 출력값과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값의 오차를 의미합니다. 즉 모델이 출력하는 값,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정답, 그 두 가지의 오차고 한번 다시 말하면 정답, 라벨과 예측값의 오차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하게도 손실,
그 오차값이기 때문에 로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은 모델이고 로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값을 바탕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이제 역할 자체가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는 건 당연하고 이 로스를 바탕으로 가중치와 편향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모델 자체 성능을 판단한다. 이 로스를 가지고 이 AI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로스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퍼 피라미터를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로스 값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로스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 이제 훈련하는 데이터에는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검증하는 그 데이터에서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로스 값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목적입니다. 이런 손실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이냐, 어떤 AI 모델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그 AI 모델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로스를 얘기하기 전에 회귀 그리고 분류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회귀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귀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이상이신 분들은 2학년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치 해석 시간에 좀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연관, 즉 하나의 종속변수가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부가적인 로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둔 것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듣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회귀 분석에서는 두 가지의 손실함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MSE 설명드리겠습니다. Mean Squared Error, 평균의 제곱의 오차라는 것인데요. 이 로스 함수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후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당연히도 이 오차값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는 이상치가 있을 경우, 약간 로스가 튀는 부분이 있을 경우 손실값이 크게 증가하는 손실함수입니다. 당연하게도 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MAE, Mean Absolute Error는 평균 절대 오차라고 합니다. 실제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평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손실값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평균 차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이제 이상치가 많은 튀는 부분이 많은 데이터 값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제 앞으로 분류 문제를 다루는데 사용할 손실함수인데요. 바로 먼저 교차 엔트로피 함수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다룰 것은 이진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인데요. 이 부분부터는 약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은 얘가 어떻게 이게 로스 함수 중에 어떤 문제에 쓰이는구나, 그리고 어떤 활성화 함수랑 잘 어울리는구나,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진 분류 문제, 이진 교차 엔트로피에서는요, 제목 그대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저희가 이진화 할 때 배웠죠. 이진 분류 문제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진 레이블 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는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분류하는 클래스 자체가 두 개일 때 이진 분류 진행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 손실함수는 저희가 사용할 텐서플로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텐서플로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식은 사용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가 예측 확률 분포랑 실제 클래스 분표 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저희가 활성화 함수할 때 이진 분류에 많이 사용한다 했었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랑 약간 케미가 좀 잘 맞는다 정도. 물론 소프트맥스 함수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주로 사용을 한다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부분은 교차 엔트로피 부분인데요. 이 교차 엔트로피 부분, 교차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예측 확률 분포와 실제 클래스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주로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걸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른쪽 식을 직접 코드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 클래스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랑 잘 맞는다, 그거랑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요, 똑같이 이제 저의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다중 클래스 분류에 사용되고 이제 이미지 분류, 텍스트 분류 중 다중 클래스 분류에 적합하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예측값이 실제값이랑 멀어질수록 선실값이 급증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손실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문제, 그 다음에 이진 분류 문제, 분류 문제, 이렇게 다중 클래스 분류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저희가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뉴런의 연결 부분인 가중치와 편향을 변경함으로써 계속해서 로스를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옵티마이저라고 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딥러닝 시에 저희가 최대한 틀리지 않는 방향, 한마디로 로스가 적고 한마디로 정확성이 높은 방향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 로스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그 과정을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저희가 좀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함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텐서플로우에 내장되어서 그냥 아담 이렇게 치면 아담 옵티마이저가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은 추가로 넣어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옵티마이저를 쓰는 게 유리하겠구나, 각각의 옵티마이저 특징은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이 모델에서는 이런 걸 써야겠구나,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보는 이제 옵티마이저들이 발전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GD, 경사항법이라는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ADAM까지 이렇게 오는데 좀 걸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 느낌으로 이제 산을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산을 내려간다고 했을 때 GD, 경사항법, Gradient Descent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데이터를 모두 다 계산해서 가장 길게 깊은 데로 빠르게 내려가겠다, 이 부분이고요. SGD는 전부 다 가봐야 아니까,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하기 힘드니까 나는 확률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GD에서부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전을 합니다. 스텝 사이즈 그리고 스텝 방향,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텝 방향은 스텝 계산에서 움직인 다음에 관성을 붙인다, 가속도를 붙이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부터 쭉쭉쭉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다그라드 같은 경우에는 안 가본 곳은 빠르게 걸터보고, 많이 간 곳은 잘 아니까 갈수록 보폭을 줄여서 세밀히 탐색을 하겠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이 최저값을 찾아야 되니까 세밀하게 탐색을 하는 부분이 안 가본 부분, 내가 많이 갔던 부분, 그 부분은 잘하니까 빠르게 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거쳐서 나아가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로 사용할 것은 ADA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ADAM 같은 경우에는 아다그레드에서 또 발전된 RMS 프롭, 보폭을 줄이는 건 좋은데 이전 생활 봐가면서 하는 그런 RMS 프롭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친 아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그냥 계보를 산에 약간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그냥 딱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gradient descent,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사하강법, 기초적으로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많이 배우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경사하강법 아까 말씀드렸었죠.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미니멈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기울기, 여기서 뭐 기울기, 모든 자료의 기울기를 다 검토한다는데 기울기는 로스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전체 자료를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미니멈, 하나의 이제 지역적 전체를 봐야 하는데 최종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한 부분에서의 미니멈 값에서 업데이트가 끝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저희가 이쪽 최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간 이 부분에서 끝나버린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자료가 너무 많은 양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SGD가 나왔는데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이지만 랜덤으로 기울기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랜덤이라서 계산량이 적은 반면에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손실함수의 값이 진동할 수 있고 수렴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모멘텀인데요. 이제 모멘텀은 이전 기울기 값을 누적해서 현재 기울기에 가속도를 부여함으로써 수렴 속도를 높이는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기울기의 진동, 로스 값이 떨리는 그 부분을 줄이고 수렴 속도를 높인다 라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모멘트 계수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 부분에는 이제 그 가속도를 부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아다그레드, 약간 다른 부분이죠. 위쪽으로 밑부분으로 스텝 사이즈, 그걸로 이제 발전한 것인데요. 아다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각 파라미터마다 합습률을 조정해서 드문 특징들을 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 있는 이제 모델인데요. 옵티마이저인데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비교적 훨씬 많이 업데이트된 변수는 적게 업데이트된 변수는 많이 업데이트. 많이 간 길은 이제 빠르게 가고 적게 간 길은 조심히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뭐 학습률이 너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정도의 단점이 있고 학습률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다델타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습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그 아다그레드의 문제를 해결해서 최근 기울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MS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다그레드의 학습률 감소 문제를 해결한 아다 델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제 최근 기울기의 제곱을 지수가중 이동 평균으로 계산해서 뭐 조절하는 그런 것인데 뭐 RNN이나 복잡한 모델에서 잘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 아담 한 가지예요. 앞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말한 내용들은 그냥 좀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담은 모멘텀 그리고 RMS 프롭을 결합한 방법으로 기울기의 1차 그리고 2차 모멘트를 사용해서 학습률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약간 좀 복잡하죠. 좀 다양한 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차 모멘트 사용하고 학습률을 조정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다양한 신경망 구조에서 잘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많아서 설정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런 뭐 모멘텀 계수나 1차, 1, 2차 모멘트 이런 부분들을 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옵티마이저에서 가장 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아담이 빠르고 안정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한 가지. 그리고 모멘텀과 RMS 프롭을 결합한 방법이다. 그렇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정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중치 편향 말씀드렸고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들이 넘어감으로써 학습을 한번 완성이 되는데요. 그 학습을 했을 때 로스 값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로스 값, 한마디로 오차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얼마나 틀리는지 그 로스를 알게 하는 함수가 바로 로스 펑션, 손실 함수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 로스 펑션이 최소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가 최소를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이 보시면은 옵티마이저 이 부분이다. 이 알고리즘 최적화되는 알고리즘이 옵티마이저다. 그래서 학습 속도를 빠르고 안정적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왜냐면 학습 속도가 너무 늦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옵티마이저 종류들에는 경사하원법, GD, SGD, 아다로드 정말 많이 있다. 그래서 발전한 방식이 다음과 같이 되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주로 사용할 부분은 아담이다. 아담이긴 한데 저희가 이따가 다른 부분들도 다루긴 할 거예요. 실습에서는. 그래서 아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부분은 아담이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부분에서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고 문제가 있고 그 로컬 미니멈에 빠질 문제가 있고 경사환법은 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 모멘텀에서는 기울기에 가속도를 부여해서 수렴 속도를 증가시킨 거고 그다음에 아다브레드 같은 경우에 속도값보다는 이제 잘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률을 조정해서 드문 특징들까지 잘 뽑아내는 그런 옵티마이저인 거고 아다델타도 발전한 부분이고 학습률 감소 문제를 발전했고 그 다음에 RMS 프롭도 똑같은 문제지만 어쨌든 그 분홍색 화살표 방향 스텝 사이즈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 발전한 각각을 합친 부분 모멘텀과 RMS 프롭을 결합하는 방법이 아담이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제가 건너뛴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건너뛴 부분들이 많은데 건너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굳이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맞아요.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맞는데 공모전 준비하거나 모델을 빠르게 제작을 해야 되는 압축된 시간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께 이제 완벽하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 제가 AI 공부할 때도 이런 옵티마이저랑 그리고 로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무제한 상태로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 알아서 참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실습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각각의 이제 모멘텀이나 뭐 RMS 프롭 같은 그런 오티마이저들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는 부분, 그리고 로스 펑션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는 부분, 그렇게 두 가지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